중국 현지의 반응을 한번 좀 저희들이 좀 들어볼까요? 지금 판문점에서 지금 만 사흘째 마라톤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적극적인 외교적 중재에 나선 중국의 행보가 귀주 주목이 되는데 중국 상하이에 계신 우수근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중국 내 동정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지금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내 언론이나 주민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도 아무래도 바로 이웃 한 곳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죠. 예. 특히 중국 공산당 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전긍긍 혹은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초미의 관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국가적인 상태로 역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던 전승절 행사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북한이 또 중국 당국자들의 말에 표현한다면 또 문제를 일으켰으니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정말 북한에 대한 울그락불그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중국군이 북한 쪽 북경에 뭐 탱크와 자주포 등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중국 내 보도가 있는데 그만큼 북한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요즘 북한이 도발한 다음에 3일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하고 만나서 긴밀히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역점을 들여서 준비 중에 있는 전승절 행사에 회방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혈맹이냐. 한국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혈맹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회방을 놓고 있는 저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남들은 우리를 혈맹이라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의 총뿌리를 겨눌 것이다. 더 이상 호락호락한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측면에서 북한 북중 국경지대에 예. 군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예.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주민들, 중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좀 악화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폄훼하거나 회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내에서는? 예, 이것도 제가 중국의 복수의 당국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중국 측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한 당국자는 이것은 북한이 철저히 한중 양국한테 그러니까 불만, 김정은 정권의 분노라든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한다라는 것을 발표한 그 당일날, 그렇죠. 오전에 발표 그 당일날 포격을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한중 양국 너희 봐라. 우리를 빼고 너희끼리 잘 될 수 있는 것 같으냐? 라는 미숙한 김정은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혈맹 관계다. 흔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중국 측에서는 완전히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중국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다는 거는 서울에서 광주라든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거리에 있는 이 엄청나게 큰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중국을 얼마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면은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북중 조약, 북중 우호 조약, 그냥 북중 우호 조약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예. 북중 우호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은 중국이 즉각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어제 중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중국 당국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북중 우호 조약은 아직도 표면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세태가 많이 달라졌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왜 한국 학자들은 북중 우호 조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은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때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돌입됐을 때, 즉 침략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중국 당국자들은 우리들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2조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1조에서 7조까지 되어 있는 이 조약 중에서 4조하고 6조만 보더라도 우리 중국이 북한을 이 조약을 토대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조를 얘기하는데 4조는 대각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를 토대로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면은 도발하기 전에 중국한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경우는 중국은 반드시 도발할 필요도 없이 군사적인 것은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중국이 그런 것을 알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더라면은, 도발을 했더라면은 중국은 북한이 먼저 이 조약을 위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항만 보더라도 한국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과 중국과의 혈맹 관계가 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데, 또 한편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중국 중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한미 간은 지금 굉장히 연합훈련도 막 하고 하는데, 과연 중국은 뭘 하고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뭘 압박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중시를 했는데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 또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기준, 핵심, 표준으로 생각하다시피 해온 그 사고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국이 다르고 중국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하냐, 중국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사고는 너무 단순한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 전문가들이라든가 중국 당국자들도 저도 일부러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고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중국은 중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중국은 아직도 표면적으로는 언론 보도로는 중립적인, 북한도 한국 소행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중국 사람 누구나 다 한다, 북한의 소양이라는 것을. 그러면 중국은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냐. 북한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는 예측 불가한 집단인데,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매도하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중재할 국가가 전혀 없지 않냐. 중국은 그나마 북한과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지금은 정말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그나마 북한도 알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이상한 최후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중대할 기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 북한의 도발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중국 전승절 참석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역점을 들이고 전개해온 전승절 기념 행사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까지 만든 북한이 정말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군대를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도 배치시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 더 이상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의 경축스러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진핑 주석을 우리한테 가깝게 만드는 것이죠.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을 더 멀리하게 하지만 우리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을 더 가깝게 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라든가 향후의 남북한 문제라든가 혹은 한중일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협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